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아침, 여의도 금융가는 칼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영하 13도를 가리키는 전광판 아래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울건설 강대철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대기업 회장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신이 혼미해진 강 회장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양복 바지는 얼룩져 있었고 구두는 눈길에 미끄러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일까? 강 회장의 중얼거림은 매서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악취가 퍼졌습니다. 실수로 지저분해진 바지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고 은행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기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중년의 여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말을 하려 했지만 이가 덜덜 떨려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냄새가 너무 심하시네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경비님,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직원들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창구에 있던 젊은 여직원들은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수군거렸고 경비원이 강 회장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한 여직원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 임지은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지은은 주저없이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임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상담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할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은 씨, 그래도 다른 고객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임지은은 강 회장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상담실로 모시는 동안 그녀는 악취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많이 추우셨죠? 제가 따뜻한 차부터 가져다 드릴게요. 임지은은 재빨리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물함에서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수건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수건으로 좀 닦으세요. 제가 바지도 좀 닦아드릴게요. 다른 직원들은 상담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신입 미쳤나?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해줘? 냄새나는 노숙자한테 수건까지 주고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하지만 임지은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강 회장의 손을 잡아주는 임지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고 배터리가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혹시 연락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임지은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강 회장이 구급차에 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무사히 보내고 자리로 돌아온 임지은은 휴대폰을 깜빡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휴대폰을 보관했다가 할아버지가 찾으러 오지 않으시면 119로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는 강 회장을 여의도성 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은 체온 저하와 탈수 증세를 확인하고 신속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기에 즉시 입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미아로 실종 신고되어 있던 강 회장을 찾기 위해 한울건설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신원미상의 노인이라 보호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강 회장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낯선 병실에서 눈을 뜬 그는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간호사에게 자신이 한울건설 회장이라고 밝히자 병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던 한울건설 비서실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과 의료진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의료진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히 전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흐릿했지만 은행에서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준 젊은 여직원의 모습만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재무팀장을 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성 모병원 VIP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창가에 서서 맑은 겨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직후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기업인의 눈빛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병실 안에는 담당 의사가 남긴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치매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진단서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비서실장에게 오동혁 재무팀장을 호출하라 지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의도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 나무들 사이로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강 회장은 어제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에서 겪은 수모,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그 젊은 여직원의 따뜻한 마음까지. 오전 8시 오동혁 재무팀장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병원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모와 그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인간미를 차분히 전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가 발칵 뒤집혔던 일, 자신들이 30년간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는 신속했습니다. 우선 한울그룹이 여의도 중앙지점에 예치한 모든 자금 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총액은 3천억에 달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만 해도 수십억이었고 환전이나 무역금융 등 부수 업무까지 포함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대형 거래처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자금을 전면 재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도와준 젊은 여직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모든 신규 거래를 그 직원에게 몰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한울그룹 재무팀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계열사 자금 담당자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은밀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자금 이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류가 정리되었고 인감 도장이 준비되었으며 자금 이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무팀의 조사 결과도 속속 올라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임지은이라는 23기 신입사원이었고 올해 초 입행한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녀의 진정성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울그룹의 움직임이 금융가에 은밀하게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여러 은행들이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중앙지점과 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시를 더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은 이틀 후 직접 찾으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닌 그날의 상황을 직접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임지은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본 그대로의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울그룹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계열사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될 자금 이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할 은행들도 선정되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춰졌습니다. 다만 여의도 중앙지점의 일부 거래는 특별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임지은이라는 직원을 통해 진행될 거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융가의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의도의 거리는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고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내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울그룹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작은 지진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거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고 금융권의 오랜 관행에 대한 경종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중앙지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한울건설의 자금팀 과장이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500억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자금을 예치하러 왔다는 그는 의외의 요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 임지은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거래는 통상 지점장이나 최소한 팀장급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이런 거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울건설 측은 완강했습니다. 임지은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지은은 영문도 모른 채 거액의 거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첫날처럼 정성스럽게 일했고 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한울그룹의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고 남은 거래는 모두 임지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 자금 500억이 신입사원의 실적으로 잡히자 지점 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한울그룹이 보내는 신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날 초라한 노인을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온 거래처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금융가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울그룹이 거래은행을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른 은행들이 바빠졌습니다. 각 지점에서는 한울그룹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고 영업 담당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남아있는 거래가 신입 직원에게 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지은의 배경을 캐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한울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지점 내부의 동요도 컸습니다. 기존에 한울그룹을 담당하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주요 거래처를 잃게 된 셈이었고 게다가 그 거래마저 신입 직원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서장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점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울그룹의 신규 자금 일부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을 걱정하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울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이 문의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한울그룹의 자금 이동이 자신들과도 관련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업점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습니다. 임지은의 하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거래를 처리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고객을 정성껏 대했고 작은 거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변함없는 모습은 주변 동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은행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지점의 주요 거래처가 일부 이탈했고 남은 거래마저 신입 직원에게 이관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모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지점 회의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한울그룹 내부 사정을 언급했고 또 다른 이는 임지은의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본점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여의도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위는 단순한 겨울바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금융가의 질서가 뒤흔들린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무시가 만들어낸 파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여의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파는 여전했지만 하늘만큼은 청명했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이어진 긴장감에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자신들의 거래처가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 섞인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지은의 창구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울그룹 계열사들의 거래가 몰리면서 그녀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질투와 원망이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평소처럼 일할 뿐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중후한 느낌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뒤로는 비서실장과 재무팀장이 조용히 따랐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흘 전 그들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이 당당한 모습의 강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몇몇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지은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고객이라 생각하며 밝은 미소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켠에는 여전히 그날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주인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은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흘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창구,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시간은 흘렀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구를 향해 걸어가는 강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뒤로 지점장과 여러 직원들이 따르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임지은 단둘만의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임지은의 창구 앞에 선 강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처음 보는 고객을 대하듯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처리한 거래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지시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른 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발음하며 그날의 기억을 풀어놓았습니다. 임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날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복지재단 설립 인가서였고 다른 하나는 임지은을 재단의 이사로 임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자산 규모 5천억 원의 대형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것이 단순한 보답이 아닌 자신의 마지막 꿈을 함께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금융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창구를 전국에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서비스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임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 지점장, 다른 고객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특별한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제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여의도 한복판, 바로 이 은행 맞은편 부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1층에는 특별한 은행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첫 책임자로 임지은을 지명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여의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울복지재단의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권에 작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창구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직원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임지은의 이야기는 금융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례가 되었고 임지은 정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치매는 점점 진행되어 갔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은 계속해서 빛을 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들 중에는 미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언제나 봄을 향해 걸어갑니다. 매서운 한파도 언젠가는 누그러지고 차가운 바람도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임지은이 보여준 작은 친절도 그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세상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그 중에서도 38층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의 이야기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된 지 한 달이 막 지난 박서진은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진에게 이 특급 호텔의 취업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학은 중퇴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매니저의 매서운 질책과 이상우 수석 웨이터의 괴롭힘은 매일같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마다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한 노신사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구두, 오래된 가방을 든 할아버지의 모습에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이상우 웨이터가 지나가며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가보세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아원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던 원장 선생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놓여있던 음식 트레이를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서진은 창가 쪽 조용한 자리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셨고 서진은 메뉴판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수프와 신선한 샐러드를 준비하려 했지만 주방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내 월급에서 내려고? 저런 손님 받지 말라니까. 주방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부탁드립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와 웨이터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독일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태도로 보아 분명 VIP 고객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고급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따뜻한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이 할아버지께 식사를 서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다니다 그만 물컵을 쏟고 말았습니다. 물이 할아버지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옷차림도 저러시고 우리 아이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서진은 재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수건으로 바지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를 향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습니다. 할아버님께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우 웨이터가 상황을 지켜보다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입, 고객 응대 방식이 그게 뭐야? VIP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준호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실례가 많았습니다. 다른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옮겼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젖은 바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인데 사용하세요. 깜짝 놀란 서진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할아버지께 고급 브랜드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가 이미 닦아줬으니까. 젊은 여성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미소를 지었고 서진을 한번 바라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세련된 매너는 분명 상류층 가문의 교육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서진을 주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VIP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나댔어? 그리고 저런 손님은 애초에 받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는 생각 안 해? 손님은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등? 내가 무슨... 매니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 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가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서진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상우 웨이터가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할아버지 앞에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이 어지른 거니까 본인이 치우시죠. 서진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창가의 젊은 여성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우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와 서진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매니저가 젊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소의 고객님,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소희는 매니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새 수프 한 그릇 대신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니저와 이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VIP 고객이 직접 나서서 허름한 노인을 돕겠다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의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겉모습만 우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매니저가 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저런 손님이 오시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 알겠어? 그리고 구소희님께 신뢰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 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전 앞으로도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서비스직의 기본이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레스토랑을 찾아오셨고 서진은 늘 같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소희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매니저와 이상우는 서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지만 소희가 있는 한 노골적인 방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진에게 가장 힘든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까지,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서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레스토랑이 분주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VIP 손님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레스토랑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호텔 그룹의 임원진들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예약된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김준호 매니저는 서진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잘 들어. 오늘 손님들은 특별해. 한치의 실수도 용납 못해. 알겠나? 정오가 되자 독일 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지만 첫 인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원들은 독일어로만 대화를 이어갔고 매니저의 서툰 영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일 임원진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독일 임원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독일어는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곧 할아버지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독일 호텔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꿰뚫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원진들은 할아버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그때 소희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독일 임원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임원진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명함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알프레드 회장님이십니까? 로열 호텔 그룹의 설립자이신.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고 이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한 노인일 뿐이지요. 매니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로열 호텔 그룹의 그 구알프레드 회장님이신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레스토랑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았어요. 소희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독일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고 그분들 덕분에 호텔 경영을 배웠지요. 처음에는 식기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로열 호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첫날 내게 보여준 친절은 내가 50년 전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이자 우리 호텔의 가치입니다. 독일 임원진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알프레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독일 호텔 업계를 평정하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사업을 확장한 입지전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할아버지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 레스토랑의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 주었으면 하네. 내 눈에 드는 사람은 자네 하나뿐이었어.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요. 하지만 마음은 시간이 바꾸지 못하지요. 소희가 서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매일 이 레스토랑에 와서 지켜봤거든요. 당신이라면 잘 해내실 거예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김준호 매니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구알프레드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호텔의 가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아시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방의 2성급 호텔로 발령을 내겠소.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이상우 웨이터의 말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진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친절한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 레스토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의 지갑이나 옷차림을 보고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입니다. 이것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와 이상우가 보여준 차별적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운영 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더 편안해졌고 리뷰 평점은
급상승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성 있는 대접, 모든 손님을 VIP처럼 같은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진이 고집한 것은 착한 가격 메뉴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텔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메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호텔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구소희는 여전히 매일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진과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저택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요. 와주셨으면 해요.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저택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의외로 소박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날 본 허름한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리 오게.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할아버지는 서진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누런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독일 호텔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960년 내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사진이야. 당시 나는 한국 전쟁 고아였고 독일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지. 그분들이 운영하시던 호텔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 하지만 그분들은 내게 한 번도 고아라고 한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읽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호텔 경영을 배웠고 한국으로 돌아와 로열 호텔을 시작했지. 처음엔 작은 여관이었어. 하지만 늘 기억했네.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는 것을. 그게 우리 호텔의 시작이었어.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독일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사이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독일 양부모시라네.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 사람을 그 자체로 보라고. 자네가 그날 내게 보여준 친절은 50년 전 그분들이 내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았네. 자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소희가 이야기해 주었어. 하지만 그게 자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순 없지. 자네의 진심과 노력, 그것이면 충분해. 서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거야. 소희가 경영을 맡게 되면 그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하지만 그건 자네의 선택이어야 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레스토랑은 자네 것이야. 할아버지, 식사 준비됐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오빠 얘기는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 독일 지사에서 들어온대요. 식사 자리는 소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독일식 가정 요리를 먹었고 소희는 서진에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원래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유럽 지역을 맡아달라고 하셨나 봐요. 오빠가 그쪽 문화랑 시장을 잘 아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는 내 뒤를 이어 유럽 사업을 이끌어갈 거야.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독일을 제2의 고향처럼 여겼지. 10년 전 대학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건너가 현장 경험을 쌓았어.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든든하네. 오빠가 처음엔 많이 반대했다면서요? 소희의 말에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소희가 한국 본사를 맡는 게 못마땅했나 보지. 여자라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난 알아. 소희의 능력을.
그리고 이제는 좋은 파트너도 생겼으니 더욱 든든하구나. 서진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서진 씨 같은 분이 계시니 이제 안심이 된다고. 독일에 있을 때부터 소문은 다 들었대요. 착한 가격 메뉴부터 직원 교육 방식까지. 민우는 독일에서도 서진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접을 중시하는 그의 경영 방식이 인상 깊었다고. 그래서 유럽 진출을 결심하는데 더욱 확신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유럽, 이제 우리 호텔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소희와 민우, 그리고 자네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는구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전보다 더 밝아졌고 손님들은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소희는 레스토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냈고 때로는 서진과 새로운 메뉴를 상의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진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소희가 데려간 곳은 도시 변두리의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일요일마다 빵을 사서 고아원에 전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은 사랑은 꼭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그 말에 서진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그녀의 진정성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호텔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자네라면 우리 호텔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서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뢰와 소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소희는 서진의 고민을 알아챘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희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할아버지와 서진과 소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호텔 오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희의 오빠 민우가 총괄하게 될 신규 호텔 말이죠. 프랑크푸르트는 할아버지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호텔 오픈식 전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진과 소희를 데리고 자신이 처음 일했던 호텔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 소유가 됐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시를 닦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는 끝나가는구나. 소희야, 서진군. 앞으로 둘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날 밤 소희와 서진은 호텔 앞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둘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진 씨, 저희 할아버지가요. 처음 당신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셨나요? 내 눈에 비친 그 모습 그대로구나 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옆모습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따라 그녀가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희 씨는 어떠세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진 않나요?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진 씨가 있으니까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서진 씨. 할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요. 프랑크푸르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은 60년 전 한 청년이 꿈을 품고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이렇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 호텔의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총괄하게 될 로열 호텔 프랑크푸르트는 구알프레드 회장의 새로운 도전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이곳에서 한 고아가 호텔리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호텔이 60년간 지켜온 철학입니다. 소희와 서진은 나란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진과 소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호텔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